안녕하세요.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는 글씨를 쓰는 캘리그라퍼 으뜸켈리입니다. 정규 영상으로 지금 찾아뵙게 된 지 되게 오랜만이죠. 영상이 늦어서 일단 죄송하고 사과하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앞서서 공부했던 것처럼 문장을 쓰기 위한 준비 과정 중에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요. 사실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8월 19일 현재 제가 밤을 새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과정 중이라 오늘 강의 영상이 살짝은 헛소리가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최대한 잘 전달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필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필압을 넘어서 이제 알아야 할 두 번째 과목인 구조에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구조에 대해서. 형태,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강의에서는 레이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영어로 그냥 레이아웃이라고 써도 되죠. 자, 이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알아볼 거는 이런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저런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합니다. 라고 상세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형태들이 있고 이런 형태들에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도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잠을 못 잔 상태이기 때문에 강의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2배속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레이아웃에는 총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형태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세로형의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로형의 형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혼합 형태가 있습니다. 이 혼합의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가 전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로형에는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세로형에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세로형에는 첫 번째 2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 2가지 형태는 전부 읽는 방법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바로 왼쪽에서 읽는 방법과 오른쪽에서 읽는 방법이에요. 자, 세로형은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예 글씨를 보거나 우리 옛날 원고지나 이런 글씨를 보면 형태가 이렇게 글씨의 형태가 되어 있는 글자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형태의 글자들을 세로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세로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현재 한국의 문법상 모든 글씨는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에서 끝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읽었냐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는 형태도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세로형은 이 2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2가지 형태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장단점이 있고요. 살짝 다른 점도 있어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쓰는 형태는 여러분들께서 쉽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만 이제 네모, 지금 제가 그렸던 것처럼 이 네모 칸 안에 맞춰서 쓰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장을 쓰면서 본격적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이 세로형 같은 경우는 일단은 멋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세로형을 잘 쓰시게 될 경우에는 긴 문장을 쓰실 텐데요. 긴 문장을 되게 이 세로형으로 잘 쓰게 되면 이쁘고 아름다워 보이게 돼요. 다만 단점으로는 문장과 문장을 우리가 읽는 사이에 우리는 현재 우리는 가로형으로 읽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세로형으로 써놓을 경우에는 가독성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오른쪽에서부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문장을 시작하시고 왼쪽에서 문장이 끝나는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문장을 쓰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더욱더 가독성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글씨를 왜 써야 하냐, 세로형을. 제가 아까 지금 말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로형을 쓸 경우에는 장문의 형태를 쓸 때는 쓰셔야 돼요. 장문의 형태라는 게 어느 정도냐, 25자 이상 혹은 내가 30자 이상의 정말 긴 글을 써야 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가로형보다는 세로형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로형도 충분히 쓰실 수 있지만 가로형은 형태를 잘 잡지 않으면 되게 멋없어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글자 수가 많아지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로형을 쓰실 때는 이런 점들을 알아주시고 쓰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뭐 가로형이나 혼합도 마찬가지지만 추후에 제가 문장을 쓰면서 같이 또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가로형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죠. 가로형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계단식 형태가 있고요. 이 계단식 형태는 문장의 구조가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항상 그냥 글 쓰던 식으로 쓰는데 문장의 앞에 부분이 계단처럼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첫 시작이면 두 번째는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이런 식으로 시작이 조금씩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계단을 형성하는 거를 전 계단식이라고 해요. 계단식의 장점은 쓰기 쉬워요. 여러분들께서 계단식을 쓰실 때는 되게 쓰기 쉬우실 거예요. 내가 몇 번째 글자, 첫 번째 문장의 두 번째 글자부터 두 번째 문장을 시작하겠어요 라는 공식만 있다면 모든 계단을 다음 문장은 이전 문장의 몇 번째 글자에서 시작한다를 규칙적으로 정해주신다면 쓰기 쉬운 문장입니다. 다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세 줄 이상 쓰게 되면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계단식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내려만 가는 계단식이 있고 내려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계단식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일단 나중에 자세하게 들어가 주시는 거고 일단 계단식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름모입니다. 마름모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이런 모양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중심선에 딱 두고 가운데에 가장 강조되는 문장을 써주시는 거예요. 가운데 쪽에. 그리고 위와 아래는 좁히 넣어서 삼각형의 형태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형태의 글씨를 쓴다고 한다면 가로형을 쓸 때는 되게 이뻐 보이게 됩니다. 뭔가 단단해 보이고 뭔가 정결해 보이게 하죠. 그리고 길게 뻗을 수 있는 구조가 하나 있기 때문에 가로형의 글씨임에도 불구하고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강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으시게 될 거예요. 다만 이 형태의 안 좋은 점은 위와 아래 그리고 이 마름모 형태를 제대로 비율을 맞추지 못한다면 글씨가 되게 지저분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 같은 경우는 글자 수가 20자 내외로 되도록 써주시는 게 좋고요. 20자 내외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쁘게 구조를 짜주시면 돼요. 마름모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형태인데요. 도장 형식이에요. 이 도장 형식이 뭐냐? 바로 직사각형입니다. 혹은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사각형의 형태인데요. 이 사각형의 형태 같은 경우는 가상의 사각형을 만들어 두고 모든 선을 이 사각형에 가둬두는 거예요. 우리가 캘리그라피를 하면 뭐 시옷을 쓸 때 이렇게 뻗을 수도 있을 거고 뭐 기역을 쓸 때 이렇게 뻗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이 도장 내에서는 하지 않는 거예요. 하더라도 뻗을 때 이렇게 바깥으로 선이 삐져나오지 않도록 꺾어서 쓰거나 혹은 붙여서 쓰거나 하는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도장을 꽝 찍어 놓은 것처럼 쓰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의 장점 같은 경우는 되게 써놓으면 단단해 보이고 구조적으로 튼튼해 보여서 글씨가 멋있어 보이실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도장을 찍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멋을 낼 수 있는 글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줄로 그냥 쭉쭉쭉쭉 그냥 한 줄로 쭉 쓰고 한 줄로 쭉 쓰고 한 줄로 쭉 쓰고 쭉 쓰고 쭉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쓰시기도 더 편하실 거예요. 다만 단점이 좀 명확하게 큰데요. 도장식으로 쓰실 거면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과 이 끝문장 있죠? 이 끝문장이 모든 문장이 동일하게 끝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선을 잘 조절해서 똑같이 끝낼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똑같이 못 끝낸다 그러면 어느 한 줄은 튈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도장 형식은 줄과 줄이 다 똑같은 간격, 다 똑같은 크기, 다 똑같은 길이로 완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완성하기가 어려워요. 쓰기도 쉽지만 완성하기도 어려운 형태이니까 이 형태를 연습하실 거면 그냥 네모를 하나 그려 놓으시고 거기다가 글씨를 한번 넣어 보시는 식으로 연습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도장식으로 쓰는 글씨는 여러분들께서 긴 글을 쓰셔도 되니까 긴 글 쓰실 때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혼합 형태가 있는데요. 혼합 형태는 그냥 가로와 세로가 혼합되는 형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통 한 두 가지 정도로 팁을 드려요. 첫 번째는 가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세로가 오는 경우입니다. 제 인스타그램이나 작품 글씨들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장을 가로로 쭉쭉쭉 쓰다가 마지막에 뭐뭐합니다, 뭐뭐입니다, 다나, 나나, 아자로 끝나거나 혹은 애자로 끝나거나 이자로 끝날 때 마지막에 오는 모음이 이일 경우 혹은 아일 경우 이럴 경우에는 미, 다 하면서 길게 내려주는 형태들이 있어요. 타 위에는 가로로 쫙 쓰다가 세로로 중간에 꺾어주는 거죠. 마지막에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로가 먼저 오고 가로가 오는 경우예요. 이거는 아까 저희가 첫 번째 말했던 세로형으로 글씨를 쭉 쓰다가 마지막에 문장에 여러분들께서 쓰고 싶은 강조하는 문장 혹은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크게 써주시고 문장을 가로로 써주시는 겁니다. 마무리 문장을. 이런 식으로 세로와 가로 형태를 합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모든 형태의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몇 가지 알려드리는 형태이고요. 이 강의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독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혹은 내가 캘리그라피를 배웠는데 까먹어서 새로 공부하고 싶어. 혹은 어떻게 도움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 선생님의 다양한 레이아웃을 구조와 형태를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형태는 정말 강의를 나가서도 정말 기초적인 거, 원데이 클래스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태들 말고도 다른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형태들은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좋고, 작가들의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 서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좀 잠을 못 자서 말을 어떻게 했는지 영상을 편집하면서 한번 보겠지만 아마 조금 두서없이 얘기했을 것 같긴 하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20자 넘어가는 줄, 30자 넘어가는 줄 해가지고 천천히 줄을 늘려가면서, 글자 수를 늘려가면서 여러분들과 문장을 써볼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제 소식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 평화 미술대전에서 명인과 우체상을 받으면서 일이 조금 바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빠르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영상이 되게 길어졌네요.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문장을 쓸 거니까 레이아웃을 개인적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필압도 연습해 보시면서 다음 영상에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의 영상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들이나 혹은 제가 쇼츠로 올리는 영상에서 저 이 문장 좀 써주세요, 이 단어 좀 써주세요 하시는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댓글 순서에 맞게 다 써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을 자보러 가겠습니다. 이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건강 챙기세요. 화이팅!